안녕하십니까, 야생마TV 야생마입니다. 가슴 운동을 끝내고 이제 다리 운동, 이신재 선수님이 어쨌건 진짜 다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영상 싹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운동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까 스쿼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스쿼트는 이제 상하지를 같이 모든 근육들을 협응을 해서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스쿼트 하나만으로도 내가 상체와 고관절을 잘 쓸 수 있는지 옆에서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스쿼트는 필수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패션 근육이라 가지고 다리 운동 그렇게 강도 있게 하지는 않아요. 네네. 예, 근데 저보다 일반 분들은 더 안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제 레슨생분들이 야 오늘 다리 하는 날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레슨 이후에 차감해 주세요, 그냥 다른 부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다리 운동은 엄청 깊이 해요. 여러분들 이해 공감 가실 겁니다. 근데 저 또한 하기 싫은 그런 부위가 또 다리이기도 한데, 선수분들은 간단한 예로 아직도 저는 이 깊숙하게 이제 뇌리에 꽂혔었던 그 말이, 유정현 선수 있잖아요. 네네. 정현이가 저랑 이제 친한 친구인데, 정현이가 이제 다리 운동을 들어가기 전날 저를 만났었거든요. 근데 먹는 거 섭취하는 방법과 그리고 정신무장을 전날부터 하더라고요. 나바 나가는 준비 단계였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다리 운동은 1년에 대한 농사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다리 운동 들어가기 전날부터 무슨 크레아틴을 섭취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개꼴값 떠는구나, 그냥 이 친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수분들 중에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다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을 올릴 때도 지반이 튼튼해야 높이 올릴 수 있고,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듯이 사람의 몸도 얘가 강해야 상체도 더 커지고 올바른 몸을 만들 수 있는데, 상체만 해서 몸을 키운다는 거는 저 생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다. 거의 보통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몸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상체가 좀 좋아지려면은 다리 운동을 많이 해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운동을 듣고 일반 사람들은 그 말이 돼? 어떻게 다리 운동하는데 왜 상체가 좋아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을 들어봤을 때는 전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또 확실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또 다리 운동을 좀 올바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쿼트 진행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하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도 마찬가지로 서 있을 때 중립 자세를 위치를 하고, 내가 발을 짊어졌을 때 발바닥의 중심이 앞꿈치 쪽이 아니라 자기가 인지를 했을 때 뒤꿈치 쪽에 중심이 와야 되고, 그 상태에서 발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이 무게점이 그대로 발바닥 발 아치 쪽에 실리게끔 중립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똑같이 호흡을 잡아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하체 운동이기 때문에 고관절 중심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시면 올바른 스쿼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은 무릎이 나오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무릎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려갔는데 무릎이 너무 나왔어.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뒤로 갔어. 이거 갖고 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근데 이거는 사람의 체형마다 전부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사람마다 대퇴골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완벽한 스쿼트가 되기 위해서는 발목의 가동성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무릎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스트레칭이 중요한데, 스트레칭을 할 때 우리가 무릎이나 허벅지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발목에 대한 유연성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뒤쪽 종아리 근육들이 짧아지고 하시면은 발 아치가 무너지거나 이제 아킬레스건이나 가자미근 쪽이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스쿼트가 들어가면은 이런 가동성이 적절하게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쿼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흉추의 가동성과 고관절의 가동성 그리고 발목의 가동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은 잡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발바닥을 V자로 가져가느냐, 11자로 가져가느냐, 이거 완전히 정말 진짜 궁금증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있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신재 선수님은 발바닥의 위치를 어디로 잡으시나요? 발바닥의 위치를 두 번째 발가락 정면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고관절에 조금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힙이 많이 조금 타이트해져 있거나 골반이 조금 유연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외회전을 조금 걸어 놓으시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긴 한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중립 스탠스로 11자의 스탠스로 쓰시고 두 번째 발가락이 정면을 본다는 느낌으로 서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제 11자로 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왼쪽 무릎 쪽이 살짝 당겨요. 아까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짝 틀어주기는 해요. 11자로 틀었을 때는 내려가면은 살짝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끼꾼 거야, 무릎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FM은 중간 발가락이 조금 11자가 될 수 있게끔 앞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려갈 때 이 상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상체와 하지가 딱 뭉치가 걸려야 되는데 백으로 바벨을 짊어졌을 때 지금 이렇게 잡으시면 큰일 나시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잡는 분들도 있고 눌러서 잡는 분들도 있고 넓게 잡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원팔을 잡는 분도 있어요. 뭐 팔의 어깨 유연성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한데 네. 베이직한 거는 견갑골을 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네. 견갑을 락킹을 걸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의 등 쪽에 긴장감이 유지가 되시고 그러면은 등을 잡아놓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발바닥의 중심이 약간의 뒤꿈치 쪽에 중심이 있으면은 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 호흡을 갖춰놓고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지시면은 이제 호흡을 갖춰놓는다는 거는 들어 마신 상태에서 패킹을 하는 건가요? 내쉬는 상태에서 패킹을 하는 건가요? 똑같이 가슴 운동할 때처럼 호흡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온다. 다시 발바닥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체 운동에서 포인트가 발바닥이 완벽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과 뒤꿈치가 축이 돼서 삼각대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약간의 외회전 토크를 거신 상태에서 그대로 중립 자세로 그대로 내려가시는데 야생만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금 발목의 가동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꾸 상체가 숙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가동성을 확보하시고 아니면은 이럴 때 역도화를 신거나 뒤꿈치를 조금 확보를 해 놓으시고 운동을 하시면은 상체 조금 각도를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헬린이들의 그 궁금증이 또 있어요. 발목 내외전 그리고 무릎이 나가느냐 들어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지만 또 이게 은근히 또 헬린이들이 또 장비충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여러분들. 헬린이야말로 장비충의 진짜 리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진짜 리얼 빌더분들은 장비를 많이 착용하시나요? 뭐 장비라고 하면은 뭐 그냥 그냥 스트랩 정도? 네, 벨트 정도? 벨트 스트랩 이 정도. 근데 이게 진짜 선수분들 스쿼트 하시는 것 좀 거의 못 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네네. 안 신으시죠? 전 신습니다. 아, 이거 할 말이 없네, 이것도.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헬린이 분들이 스쿼트화를 많이 신고 오히려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네. 스쿼트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스쿼트화 같은 경우는 밑바닥이 일단은 평평하고 딱딱하고 뒤꿈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같이 힙이 많이 빠지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 위에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 스쿼트화를 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발목의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 이 뒤꿈치를 살짝 대고 올려서? 하면은 자연스럽게 무릎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뒤쪽이 조금 짧으신 분들은 역도화를 신으시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도화를 신으면은 어찌됐건 안 신는 것보다는 조금 도움이 된다. 그쵸? 네. 그럼 헬창들한테 추천하는 운동화. 리프팅 같은 이런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 푹신푹신한 이런 에어가 들어가 있는 신발보다는 하드한 느낌의 이런 운동화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보통 반스나 컴퍼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반스나 컴퍼스가 이게 그래서 이제 헬스장 가보시면 많이 신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뭐 스쿼트 할 때 특히 다리 운동할 때 벨트를 차는 어떻게 보면 팁이나 아니면 올바른 방법이 있을까요?
벨트의 올바른 방법보다는 벨트를 차는 이유가 복강의 복압을 제대로 유지를 하면서 운동을 한다는 느낌이니까 저는 그냥 자기 허리에 맞춰서 이제 벨트를 차시면 되실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호흡을 제대로 갖춰놓은 상황에서 이제 세팅이 된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게 궁금해요. 벨트를 좀 세게 차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바지를 입는 벨트 정도로 차야 되느냐. 너무 세게 차다 보면은 약간 코르셋 입은 것처럼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센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허리를 감싸준다 이런 느낌으로 차는 거를 감싸는 정도. 네네네. 왜냐면은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그 리프팅 선수 하재영 같은 경우는 거의 내장 파괴술 정도로 쪼여요. 그냥 내장을 파괴를 해버리는 스타일이야. 거의 끝까지 꼽습니다. 왜 그러냐면 걔는 자기네들은 호흡을 완전 배팅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이 리프팅을 원RM을 뽑기 때문에 이게 완전 배에 압착이 돼야 된다는 느낌으로 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디빌딩은 어찌됐건 원RM에 끝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8개, 9개, 10개, 11개, 12개까지 가야 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또 다리 운동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다리 운동을 할 때 좀 크기를 키우는 운동과 다리를 좀 갈라지게 하는 데피니션 운동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뭐 따로 익스텐션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리가 많이 갈리고 하는 건 아니고, 스쿼트에서 다리 모양이나 이런 게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쿼트를 제대로만 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다리 대퇴사두라는 그런 분리도가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일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레그 텐션 하면 다리가 뭐 갈라진다, 뭐 어떤 가지 운동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봐 본 거고, 제가 들어도 이게 조금 올바른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쿼트 이외에 추천하는 다리 운동 한 가지 더. 기구들이 많이 잘 나오기 때문에 헥스쿼트라든지 스쿼트 위주의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 이후에 뭐 프레스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셔야지, 프레스 위주의 운동이 운동이 되면 안 되고 무조건 스쿼트 위주, 스쿼트가 잘 안 되시면은 등받이 있는 헥스쿼트나 이런 걸 사용을 하시고 다른 운동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너무 재밌게 그리고 꿀팁으로 싹 뽑아 먹어 봤습니다. 오늘 다리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부위도 또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